안녕하세요, 건우님. 네, 안녕하세요.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화면 어, 공유에서 숙제 보여주세요. 네, 그 호스트가 참가자 화면 공유를 아, 비활성화했다고. 한 번만 다시 해보실래요? 아, 네. 네, 지난 시간에 숙제가 네, 이렇게 세 개였어요. 네. 스프링 1권에서 5장에서 7장 읽어오기, 질문을 작성해오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아마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 미리 작성해오란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피드백 드린 블로그 반영해오기. 네. 3번부터 오늘은 역으로 해볼까요? 그, 네. 네, 혹시 도메인 정해오셨나요?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 홈페이지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렇지. 네. 게임 홈페이지요? 네. 음. 뭐 넥슨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게임 홈페이지 자체만으로는 트래픽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혹시 어떤 게임 좋아하세요? 어, 그냥 RPG 게임 했던 것 같아요. 메이플이 RPG거든요. 네. 던파도 RPG긴 하네요. 메이플로 볼까요? 네. 어, 그냥 게임에 대한 소개를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은 뭐 커뮤니티성 글도 있어가지고 서로 어 뭐 그 뭐라 그러죠? 그 사냥터나 이런 꿀팁들 네, 그런 것도 뭐 전시 제공해 주는 거를 말씀하신 걸까요? 제가 사실 게임 페이지라고 하면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네. 요 페이지를 딱 만들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쪽이긴 해요. 지금 딱 이 메이플 스토리 메인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맞나요? 어, 근데 이거를 제가 홈페이지 내에서 특정 도메인을 하겠다고 하면은 네. 그 생각해 둔 게 있긴 한데, 그, 그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각해 하신 것들. 잠시만요. 네. 제가 일단은 게임, 맨 처음에 여기 이분아이 하게 된 계기가 게임 라이브 서버 쪽으로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저도 그 서버 개발자에서 게임 라이브 서버로까지 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게임 홈페이지 하면서 생각했던 게 그 이벤트 같은 경우에 그 게임 아이템을 홈페이지 이벤트에서 받을 수 맞아요. 네. 있는데, 네,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은 게임 라이브 서버랑 연동하는 경우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이해했습니다. 피파에서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가면 이벤트에 보면은 아이템 네, 마크가 있어요. 네, 출석부나 이런 거 그렇게 막 주사위 돌린다거나 어, 보여드릴게요. 네, 네, 보상받기 하면은 내 로그인한 실제 피파 그 구단주한테 아이템이 뭐 우편함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이 보상받기를 딱 클릭했을 때 네, 로그인한 상태라면 이 부분을 개발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확히 네, 말하면 어떻게 보면 목적은 게임 라이브를 해보고 싶다는 말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목적이 확실하니까 좋긴 하네요. 어, 그러면은 제가 또 질문을 해볼게요. 게임 라이브가 왜 해보고 싶으세요? 음, 네, 이렇게 질문을 나오겠네요. 음, 네, 잠깐만요. 네, 네,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웹서버라는 거는 네, 게임 회사도 있지만 사실 게임 회사에서 메인은 웹서버가 아니긴 하거든요. 그냥 부가적인 플랫폼 위치지. 네, 더 많은 시장들이 있어요. 굳이 네, 시장으로 퍼센트를 따지자면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시장은 웹 개발자로서 갈 수 있는. 근데 네,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이거에 대한 답변이 만약 특별하고 난 이거 꼭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추천도 드리지만 그 이 사유가 그냥 난 게임이 좋아해서라 정도면은 저는
목적을 좀 더 다른 더 구체적인 더 좋은 것들로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보라. 예, 이렇게 답변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왜 게임 아, 라이브 서비스 운영해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그 계기는 간단한데 그냥 제가 온라인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했던 것에 대해 흥미를 느껴서 딱 이렇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했던 게라는 거는 게임 플레이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음, 플레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맨 처음 했던 게 클라이언트 과정이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선생님 분이 한 분이 서버 네. 쪽이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내용을 듣고 뭐 좀 클라이언트에서 좀 해보고 싶다, 라이브 서버 쪽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라이브 서버를 네. 원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 다른 뭐 금융이나 아니면은 뭐 어플리케이션 커머스. 요기요 네, 같은 맞아요. 그런 네. 어플 같은 것도 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좀 마인드가 그건 좀 하고 싶은 일을 1순위로 하고 싶다 딱 이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고집 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 과정에 막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인 것 같아요. 그냥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뭐 금융, 세 번째 이렇게 뭐 음, 채팅 이런 쪽인데 굳이 고르자고 하면 그냥 게임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어, 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정리를 해서 드리면, 현실적으로 그냥 조언을 드릴게요. 현실적인 조언. 현실적인. 네, 흥미는, 어, 시작의 동기는 될 수 있으나, 현실과 부딪히면, 그러니까 실제 만약에 게임에서 취업했어요. 근데 내가 네,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현실 취업 후 일을 해보면, 나의 과거에 있던,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사연이 좀 더, 건우님보다 좀 더 깊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컴퓨터 가게 PC방을 하셨었고, 저는 프로게이머 준프로 자격증도 있어요, 실제. 네, 그래서 게임을 누구보다 좋아했어요. 아, 누구보다 좋아했는데, 그래서, 근데 부모님이 우선 프로게이머는 100% 반대하셨고요. 그래서 프로게이머를 반대하다 보니, 게임은 좋아해가지고, 게임 개발을 그래서 대학교 전공까지 했어요, 4년 동안. 아, 네,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게임 학원까지 가서 또 1년 공부를 해서 총 5년을 공부한 거죠. 5년을 네, 공부해서 실제 취업을 해서 게임 개발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게임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임은 돈을 안 벌고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었던 거지. 실제 라이브 서버에서 서비스하면서 돈을 벌었던 게임은 내가 개발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기획을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그 돈의 매출의 금액에 따라서 기획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게임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어요, 정확히.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플랫폼 쪽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는 그냥 이게 꼭 그렇다고 건우님이 저처럼 되라는 말은 법은 없지만 현실을 제가 막상 먼저 겪어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 추억이 실제 회사에서 운영하는 입장은 다르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를 수 있다. 건우님이 아, 생각하는 그 추억과 앞으로 그러니까 프로잖아요. 돈을 번다는 건 프로예요. 네, 프로에서 일하는 거는 다릅니다. 영역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흥미는 얼마 못 가요. 그래서 흥미 말고 좀 더 성장 욕구라든지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동기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해보면 재료가 금방 소진되기에 성장 욕구나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재료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이걸 첫 번째 말다 까먹었는데 어, 네. 첫 번째가 다네요. 네. 이게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네. 아, 네. 네, 어, 흥미는 정말 딱 3개월 갑니다. 네. 정말 3개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모두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외가 존재합니다. 네, 예외가 존재하나, 평균 70% 이상은 다 여기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제 주변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사람이 다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게임 그치만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시작의 동기가 되는 것도 엄청 커요, 사실은. 이게 엄청 크거든요. 남들보다 없는 무기가 있으신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시작의 동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절대 그렇다고 제가 뭐 이거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도 살리되 이것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생각하는 거예요. 동기도 중요시하고 현실도 중요시하라는 말이었어요. 네. 그러면 게임 도메인 알겠습니다. 그럼 게임 어 제 과외생 중에서 게임 커뮤니티 서버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럼 게임 네. 커뮤니티 서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게임 커뮤니티 서버. 사실 어, 게임 커뮤니티 서버 하면 뭐냐면 네. 인벤 아시죠? 네. 인벤이나 OPGG 같은 사이트거든요. 네. OPGG. 여기서도 게임 그 실제 연동해가지고 아이템 주는 이벤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이런 사이트 이 세 개를 짬뽕해서 한번 기획을 어, 글로만 먼저 간단하게 해보시는 게 다음 시간 숙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숙제는 결국은 게임이 하고 싶으신 거죠, 제일. 하고 싶은 걸 하시는 어, 게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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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미리미리 했냐면 아직 우리가 토익플스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해야 한 이유는 네. 미리미리 생각해야 나중에 네, 나중에 원활하게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거든요. 네. 요 세 가지 사이트를 참고해서 세 가지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획을 하되 추가 네. 요구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획은 전반적인 기획이에요. 전반적인 기획. 이 기획에 또 예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기획. 실제 기획하신 분에 대한 프로젝트를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네. 이분이 인벤을 통해서 기획하신 건데 기획에 대한 내용은 실제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신 거예요. 회원가입 네. 회원가입도 되고 이게 이렇게 로그인도 할 수 있고 로그인 이후에는 실제 닉네임이 보이고 글을 쓰고 회원 수정도 가능하고 글도 가능하고 실제 글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네. 글 제목이 이 OPGG나 이 인벤 같은 실제 글 쓰는 거거든요. 네. 뭐 리뷰나 플랫폼 이런 리뷰겠죠? 이런 네. 글 써가지고 글 쓰면은 네, 카테고리 설정해서 작성하면은 다시 리스트 페이지로 가서 검색을 하는 거죠. 네,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간단하게 작성하신 건데 그래서 실제 글로 기획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네. 원하는 기능 네, 네, 네. 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생각해 둔 게 있긴 한데, 잠시만요. 네, 네, 보여주셔도 되고요. 네, 어, 그 기획을 한다면은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거, 이런 시스템을, 거래소요. 네. 잠시만요. 제가 저번에도 봤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이런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같은 거 저장하고, 그 뭐, 글 게시랑 뭐, 등급? 이런 것들은 보통 공통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네. 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게 이런 경매장 같은 거였어요. 음, 이게 아이템들이 라이브로 이렇게 나오고 필터 같은 기능을 통해서 무언가를 다시 검색할 수 있고, 좋습니다. 네, 정렬 기능도 있고. 근데 이 네. 생각을 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게임 쪽으로 치면은 제일 가장 이상적인 프로그램이 그거였었거든요. 화장실을 만들자.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안 좋은 게 공포 게임이다. 그거였어요. 네, 네, 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화장실이요? 화장실이 갑자기 왜 나왔죠? 아, 그러니까 거기서도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가장 이상적으로 뽑았던 게 화장실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거울로 리플렉션 반사를 하고 그다음에 뭐 빛 같은 거 투과하고 물 같은 아, 거 그런 거 다 화장실에 모여 있다. 그래가지고 3D 이상적이었다. 3D 프로그래밍에서 그 뭐 범퍼 매핑이나 그 텍스트
섀도우 매핑 이런 거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아, 네, 좋습니다. 근데 정말 잘 생각하신 건 사실 지금 넥슨에서 저희 팀이 거래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네,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경매를 하신 분이 계세요. 제 어, 과외생 중에서. 네, 어, 아이고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네, 경매 좋네요. 경매 하시는 게 좋죠. 근데 경매가 좀 쉽진 않아요. 네, 근데 여기 있네요. 경매 하시는 거 추천입니다. 경매 하신 분이 이분인데 이분이 지금 경매 사이트를 만들고 계세요. 경매 서버. 네, 기획도 같이 했거든요. 지금 기획이 훨씬 복잡하죠. 네, 이거 참고해서 그럼 경매로 가시죠. 근데 네, 사실 경매가 게임 도메인이 아니고요. 게임에서도 네, 쓰는 것뿐이지 어 게임 도메인 방금 보여주신 로스트 아크도 괜찮지만 네, 아까 일가를 있었는데 로스트 아크 껐나 제가 껐나 보네요. 네, 로스트 아크도 좋고 옥션도 있어요. 옥션 경매 네, 똑같아요. 방식은 뭐 단위가 게임 머니냐 실제 돈이냐 차이일 것 같고 네, 옥션에 실제 입찰하기랑 네, 인기 경매 여기서 이제 경매하는 방법이거든요. 5천 원 현재가 직구가 네, 그거 네, 두 개 참고해서 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럼 경매로 하겠습니다. 근데 같지만 네, 게임 도메인을 원하시니까 게임 도메인 경매로 할게요. 게임 네, 사이트 연동 가능한 경매 시스템. 게임 서비스 연동 가능한 경매 시스템이 좋겠네요. 네, 게임 서비스 연동 가능한 경매 시스템. 참고가 로스트 아크, 메이플도 인게임에 있거든요, 경매. 메이플도 한번 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는 옥션 경매. 이 세 가지 참고해서 기획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세 개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음, 네. 그, 3번은 네, 네.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세요. 네. 궁금했던 게 이런 경매 시스템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일단은 범용성이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음, 게임 내에서도 다른 사이트가 가능하니까 그 옥션 같이 그러니까 실제 돈으로 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데 혹시 어, 범, 경매장보다 더 괜찮은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토이프루트가 포트폴리오 시장에서 이직 시, 아, 채용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매력적이냐가 질문인 거잖아요. 네. 맞나요? 정확한가요? 네. 그럼 채용 공고문을 봐야 됩니다. 원하는 원하는 게 있겠죠. 저희 팀 오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명은 지금 뽑고 있는데 이 거래소 뽑고 있어요. 어, 네, 지금 상점 거래소를 만들고 있거든요. 진짜 제 팀이거든요. 원래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어. 어. 인텔리전스 팀이셨어요? 아, 네, 지금 여기 이 팀이에요. 지금 이 팀. 저 여기 팀 한번 봤었는데 면접이요? 아니요. 그 맨 처음에 그 직군 아라우라고 하는 아, 그 공통 과제가 있었거든요. 이거 네, 봤었는데 진짜 네. 엄청 빡세다고. 네, 이름 빡세요. 우선 언어를 다섯 개 네. 쓰거든요. 보시면 자바, C샵, 파이썬도 있는데 안 쓰셨네, 팀장님이. 네. 하여튼 요런 곳에서 이제 원하는 거를 만드시면 돼요. 자, 네. 범용성을 고려하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매력도라기보다는 어, 경쟁력이 올라갈까요가 질문이었잖아요. 네. 네, 좋은 질문 하셨네요. 자, 답변을 드리면 어, 원하는 회사의 공고문에 지원 자격과 우대 사항이 최대한 많이 포함된 포트폴리오가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이게 형식적인 답변이고요. 네. 근데 정말 우연찮게 거래소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래소에 기반한 자바 스프링 또는이잖아요. 또는 두 개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저희 자바 개발자이기 때문에 자바로 하시면 되고 네. REST API로 개발할 거거든요. 저희 스프링 MVC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스프링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원 자격 합격하신 거예요. 근데 4년 이상이라는 거는 어 약간 진짜 고지고대로 해석하시지 마시고 이 4년 이상에 준하는 저 말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CS, OS, 알고리즘, 네트워크, 어, 프로젝트 리딩 경험,
코드 리뷰 경험. 사실 저 4년에 준하는 거를 저랑 지금 계속 커리큘럼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코드 리뷰 경험. 네, 그다음에 성능 테스트, 트러블 슈팅, 트러블 슈팅, 그다음에 뭐 블로그, 그러니까 문서화 작업, 블로그 계속 네, 하고 계시죠? 네, 등등. 그 사람을 같이 일을 할 때 1인분 이상 할 수 있는, 그러니까 4년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이 사람은 4년치 이상에 대한 1인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 계약, 그러니까 내가 진짜 딱 그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4년 이상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4년치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돼요, 머릿속에. 네, 네. 그럼 지원 자격이 다 된 거죠. 네, 이거 다 하셨다고 하시면, 저랑 커리큘럼 다 하시면. 그리고 우대사항도 볼게요. 자, 웹 표준. 저희 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네, 웹 표준이란 거는 어, 웹 표준 그 www3 이 사이트를 저랑 공부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W3C. 네. 여기에 웹이 뭔지, 이게 웹 표준을 정의하는 공식 사이트거든요. ORG 사이트. 네, 한번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저 우대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네, 음, 우리 우대사항은 다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저희는 지금 백엔드 개발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있으면 좋다라는 거거든요. 얘는 네, 근데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꼭 개발을 안 하더라도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프링 공부하듯이 짧게라도 뷰나 리액트 같은 프론트 프레임워크를 짧게라도 공부하신 분, 짧게라도 공부하신 분, 또 해당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컨테이너 서비스 이용, 저희 컨테이너 이제 공부할 거거든요. 도커로 어, 이용해서 네, 커리큘럼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그렇다고 제가 채용 공부를 바탕으로 만든 건 아닌데 우연찮게 다 겹치네요. 보시면 네, 도커 및 가상화 컨테이너 여기 있죠? 네, 이거 다 적용할 거예요. 네, 그리고 GitHub 쓸 거고요. Git 쓸 거고. 네, 그러면 고대사까지 다 완벽하네요. 어, 그리고 이 내용들을 모두 다 해서 모두 공부한 내용을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 가능한 사람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위 내용을 모두 공부한 내용을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합니다. 이 네, 팀에서는요. 네, 네, 실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좋은 질문이네요. 답변이 되었나요? 네, 네. 사실은 거래소를 만드냐, 뭐 쿠폰 시스템을 만드냐, 상점 시스템을 만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4년에 준하는 도메인은 도메인일 뿐이에요. 도메인이 바뀌어도 돼요. 저희 네, 팀이 이직하신 분들이 다 그렇다고 게임 도메인에서만 일하신 분들이 아니라 막 금융에 있다가 아니면 커머스에 있다가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분들이 도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다 준했기 때문에 이 자격 허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같이 일할 수 있는 거지 게임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치만 네, 알면 좋죠. 네. 근데 그거는 필수 사항이 아니에요. 필수 사항은 이겁니다. 네, 이거를 꼭 생각하세요. 네. 네, 그러면 네,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고 네, 2번 숙제 볼게요. 2번 숙제는 블로그. 블로그 반영한 거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네. 여기서 틀어주실래요? 네. 그때 했던 게 이거를 수정하는 거였거든요. 예시를 추가하거나,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쪽에서 예시를 추가하는 거, 이거가 피드백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추가한 게 끝이에요. 네. 잠시만요. 예시 볼게요. 이게 예시인가요? 네, 동영상이나 체계 등의 예시를 보면 음, 네.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근데 뭔가 계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라 그러지? 예시를 보면은 약간 좀 아니, 나쁘지 않은데 네, 뭔가 좀 일정하지 않은 느낌 살짝. 네, 이거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또 예시가 아래 있었나요? 느낀 점이 있었나요? 이건가요? 어, 정확한 예시는 그거인 것 네.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냥. 각각의 디자인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장점으로는 유지 보수 확장성 유연성. 실제 예시론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사용하면 공통적인 부분을 상위 클래스 응집도로 어 이거는 사실 예시가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패턴을 풀어 설명한 거고 네, GPT한테 물어볼까요? 자, 어 라이브 서비스하는 서버에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실제 사용한 예시를 알려줘. 주문 서버. 네. 템플릿 메소드를 어떻게 해서 적용했는지 저랑 같이 보시죠. 네. 다 나오면 볼게요. 다 나왔나? 음. 네. 오더 프로세서. 얘를 구현했네요. 인터페이스는, 아,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추상 클래스로 만들었네요. 네, 네, 추상 클래스로 주문을 진행한다. 그리고 유효성을 검사한다, 생성한다, 수행한다, 이동한다에 대한 메서드를 부모 클래스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네, 자식 클래스에서 빠르게 일반적인, 얘는 뭐 VIP 주문, 얘는 그냥 일반적인 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서는 어, 템플릿 메서드를 사용해서 뭐 유저별로 유저의 등급이 있다고 했을 때 높은 등급한테 같은 주문 시스템의 부모를 둬서 재사용을 한 거죠. 코드 중복을 없애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네.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드신 게 예시입니다. 실제 예시. 아, 네. 네. 네, 요거는 조금만 수정해 주면 되겠네요. 네, 어,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네. 네. 또 있었나요? 뭐라 그러죠? 피드백? 개발 블로그는 네. 없었어요. 네. 그럼 수업 나가면 되겠네요. 네, 네, 수업 나가겠습니다. 네. 1건에 5장, 7장인데 5장부터가 아니었죠? 저번 시간에 어디부터 시작하자고 제가 뭐 써놨을 것 같은데. 사장 예외 처리가 다 끝났었어요. 네. 그래서 5장부터 시작하기로 아, 했었어요. 그랬나요? 아, 다 네, 끝났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5장부터 나갈게요. 네. 음. 추상화란?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음, 어,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사용하지 않았다가 정의인 것 같아요. 그 추상화라고만 하면은 딱, 네. 약간 그러니까 IT 용어로 좀 더 바꿔줄 수 있나요? 저희 얘기를? 어, 음, 저건 딱 진짜 국문, 네, 사전에 있는 용어 같고, 네. IT 용어로 바꿔주세요. 변환해 주세요. 어, 추상화를. 특정, 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혹은 클래스를 다른 하위 클래스에게에서 사용하기 위해 오버로딩 혹은 오버라이딩 같은 다용성의 특징을 활용하기 위해 나타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하네요. 얘를 좀 더 줄였으면, 그러니까 줄여 쓴다기보다는 정리를 하자면, 공통된 프로퍼티 메서드를 부모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로, 어, 묶는 것이거든요. 네, 네. 같은 말이에요. 위랑 아래랑. 네. 네, 근데 좀 더, 뭐라 그러죠? 요약했다고 해야 되나? 네. 같은 말인데, 또 어떨 때는 풀어 설명하는데 어떨 때는 요약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딱 정의를 물어볼 때는 보통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는 게 좋아요. 그 어, 다음에, 언제 묵나야 했을 때 이제,
실제 예시를 물어봤을 때 이렇게 길게 답변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아, 기술 면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이게 뭐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프로 설명이 좋죠. 네. 음. 추상화는 5장에서 이제 추상화가 나오는데 네, 사용자 수정할 때 추상화를 했나 보네요. 어, 사용자 수정할 네, 때 추상화. 사용자 수정할 때 어떻게 추상화를 했나요? 스프링 5장에서는? 스비 스프링 5장에서 스비 스프링 5장 사용자 수정 예시를 들을 텐데 네. 스프링 5장에서 사용자 수정 예시에서 추상화를 한 내용은? 네, 여기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 뭐, 아마, 네, 어, 검색해 볼까요? 자, 저도 뭐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긴 보긴 한데 사실은 자, 소비 스프링 5장 유저 서비스겠네요. 어, 네, 유저 아니, 영어 한 번만 어, 바꿔주실래요? 잠시만. 네. 이거 그 토비 스프링 네, 토비 스프링 5장 삼성 아, 이렇게 네, 네. 아, 치면은, 네네, 그러네요. 네, 사람들이 만들어 놨구나. 네. 아, 여기 나오네요. 서비스 레이어. 네, 추상화. 추상화는 음, 이제 리피토링 하면서 추상하겠네요. 자, 리피토링을 하는데 어, 질문이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드려가지고 어려웠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아니, 사실 책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도. 네네. 아, 괜찮습니다. 네. 어, 다른 블로그 볼게요. 그 위에 블로그일 네네네. 거예요, 아마도. 네. 같은 내용이긴 하네요. 아, 이 블로그가 그 내용을 자체를 아예 좀 요약해서 네. 옮겼더라고요. 네네네. 아, 여기 있다. 네, 이거 보려고 했어요. 자, 유저 DAO라는 인터페이스로 네, JPA나 JDBC 두 개 다 네, 쓰게끔 인터페이스로 추상한 거,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잠깐 캡처를 하겠습니다. 캡처. 저 답변을 원했던 거였어요. 캡처. 어, 네, 5장에서는 유저 서비스의 의존도를 낮춰서 유저 DAO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추상화를 했습니다. 네, 이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어서 나가면 그냥 인터페이스의 실예시인 거죠, 지금.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왜 쓰는지는 SRP 원칙과 OCP 원칙을 어, 적용하기 위해서거든요. 네, 그거의 예시가 유저의 기능을 유저의 DB 연결 기능을 인터페이스를 해서 실제 실객체 클래스에 바로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화해서 기존 코드가 변경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추상을 한 거예요. 이 내용 아시죠? 맨날 네,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네. 네. 트랜지션도 추상을 했네요. 트랜지션이 무엇인가요? 네. DB 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실행 중에 분할할 수 없는 가장 작은 네. 실행 단위라고 알고 네. 있어요. 네. 추가 질문은 트랜잭션이 추상화가 왜 필요할까요? 아마 책에 나올 것 같네요. 이거나 아마 그 사용하는 JDBMS마다 각각의 JDBC가 달라서 트랜잭션 호환, 그러니까 확장성을 위해 추상화를 했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네. 그쵸. DB마다 트랜지션 경계 설정이 다르면 문제가 생기기에 공통되는 것만 추상화를 해서 경계 설정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네, 잠깐 책을 좀 더 봐서 좀 더 심화 과정을 봐야겠네. 잠시만요. 여기 있다. 그 문제 예시가 저도 기억이 안 나서 그 DB 경계 설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보려고 했어요. 자, 네, DB 문제로 작업을 완료하기 어려울 때 어, 레벨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또는 여지를 주어서 롤백을 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DB마다 트랜지션 경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어떻게 추상화하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책은. 이 네, 부분은. 네. 그래서 JDBC 트랜지션은 그냥 이거는 그냥 보통의 예시 코드예요. 그냥 커넥션을 맺어서 트랜지션을 시작하고 실제 트라이 캐치문은 예외 코드에서 예외 발생할 수 있는 코드에서 모두 다 실행해서 성공하면 커밋이고 예외가 발생하면 롤백이에요. 네. 이제 특수 추상화를 시키는 거겠네요. 자, 커넥션 관리는 유저 서비스한테 맡겨서 두 번째는 트랜지션을 동기화. 첫 번째부터 다시 보면 커넥션을 유저 서비스한테 맡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코드는 그대로 두고 트랜지션 부분만 가져와서 관심사를 분리하면서 유지 해결한다. 혹시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그 PSA로 하면은 추상화를 통해서 그 서로 하는 행위를 분리한다고 네.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게 SRP 원칙을 위해서였던 것 네. 같아요. 혹시 이 내용이랑 비슷해요. 근데 단지 얘는 DAO, 얘는 트랜지션일 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 JDBC 트랜잭션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JDBC MySQL 트랜잭션, JDBC 오라클 트랜잭션 이런 식으로 이 인터페이스를 추상화해서 걔를 상속한 각각의 DB 트랜지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실제 사용하는 DB에 따라서 주입을 받아가지고 경계를 그때그때마다 분기 처리해서 실행하겠다는 소리예요. 네. 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세요? 아니요, 네, 괜찮아요. 네, 네. 네, 동기화 부분. 네, 동기화는 트랜지션이라는 거는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행 중에 분할할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작은 단위가 있는데 네, 동기를 왜 해야 되냐? 어, 동기를 왜 해야 되냐면 음, 잠깐만요.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동기를 왜 해야 네,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음, 네, 유저 서비스가 1번이 이렇게 되고. 아, 동기라는 말은 순서를 보장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유저 서비스가 커밋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요청이 들어오면 얘는 지금 이 요청 상태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다음 요청은 아직 커밋이 안 됐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데이터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순서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 이 DB에 지금 처리 중이라면 다음 온 요청이 지금 먼저 온 요청이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 값을 읽지 못하게 막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동기화가 필요한 거예요. 네, 네. 이해하셨죠? 이 동기 구조를 인터페이스로 빼가지고 DB마다 동기화 시키겠다는 말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건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DB마다 어떻게 트랜지션 경계 설정이 다른지까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거기까지는 보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지니까. 네, 네. 네. 이걸 다 볼 필요는 없고 그래서 트랜지션이 왜 동기화 되는지를 이해하신 거예요. 네. 메일 서비스는 이거 읽으면서 어려웠던 점 있으셨어요? 어, 메일 사, 서비스? 사실은 이거는 거의 좀 넘겼던 것 같아요. 네. 대충 네. 보면서. 넘기세요. 네. 메일 서비스는 그냥 말 그대로 메일을 보내는 건데 자바에서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을 텐데 그중에 자바 메일을 이용하면 이렇게 자바 메일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추상화하면 그 SRP 원칙과 OCP 원칙을 지킬 수 있다에 대한 예시일 것 같아요. 네. 네, 네. 6장이 메인이거든요. 네, 오늘 수업에 네, 6장 AOP. 아이고. AOP. 영어 한 번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AOP. 네, 자, AOP란 6장 AOP란 이렇게 하면 좋다. 네. 네. 이걸 설명해 주세요. 네.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으로서, 관점 에스펙트는 공통적인 부분 혹은 그 핵심 기능에서 부가적인 부분을 모듈화시켜 사, 어, 그 상황에 맞게 음. 불러오는 기능은
기능, 네, 기능까지만 쓰셔도 되네. 네, 네. 예시도 설명해 주세요. 예시는? 네. 트랜잭션에서 어드바이스 혹은 포인트 컷을 AOP를 통해서 사용한다라고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일단 포인트 컷 같은 경우에는 뭐 메서드 같은 거 뭐 네임 필터 클래스를 통해서 메서드를 통해 특정 메서드의 그러니까 특정 이름이 포함된 메서드만 가져온다. 네. 네, 이 클래스 자체를, 메서드 자체를 하나의 관점으로 모듈화 음, 네, 좋습니다. 이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듈화 시키면 장점은 뭐가 있나요? 장점은? 위 예시의 장점은? 네, 네. 일단은 공통적인 부분을 거둠으로써 코드가 어, 비즈니스 로직이 같은 부분을 그 하나로 묶으니 일단은 빌드 시간 감소 그리고 확장성이 음, 증가 이거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답변해 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6-2에 네, 테스트에 고립된 단위 테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네, 테스트가 고립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거 저번에 했던 것 같아요. 그 네, 퍼스트 속성이랑 그 경계객 조건 설정들 제가 네, 숙제 내어드렸었죠. 그게 네, 하나였는데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거 이거였을 때는 없던 것 같고 아마 퍼스트 네. 했을 때 I였던 것 같은데 네. 고립 더 맞아요. 빠른 테스트 속도 그리고 외부의 영향을 주지 않거나 받지 않기 위해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 그 스프링에서 제공해주는 J 유닛 뭐지? J 유닛 어 라이브러리로 테스트 코드를 실행하는데 네, AOP로 관심사를 분리 AOP로 작동하거든요. 네, 어 그래서 우리 아마 역등성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등성을 지킨다. 그러니까 이 고립됐다는 말은 상태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퍼스트 조건 중에서 항상 같은 결과 저도 저 단어 그 퍼스트가 각각 어떤 단어인지 외우고 있지 않아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역등성을 지킨다고 하거든요. I랑 R이었던 것 같아요. 반복이랑 고립을. 맞아요. 네. 사실 저걸 다 이렇게 뭐 외우시면 좋지만 이제 면접 볼 때는 외우면 좋지만 뭐 회사 갈 때는 다 외우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네, 대략적인 개념만 아시면 돼요. 네. 그 역등성을 지키는 거에 기반한 그 기술이 AOP입니다. 어, 네, 테스트 시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실제 실행하는 코드 부분이랑 그 실행을 담당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그 관리하는 부분이랑 관심사가 AOP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테스트를 검증하는 코드만 생각하면 돼요. AOP로 작성되어 있고 객체를 실행할 때마다 쓰고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AOP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역등성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 이해가 100%안 되셨을 것 같거든요. 맞죠? 아직은. 아니요. 그 테스트도 AOP를 지켰다고 하는 거는 방금 알아가지고. 네. 네, 아,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GPT한테 그럼 한 번 더 예시를 더 물어봐서 확실하게 아시는 게 좋겠네요. 잠시만요. 네, 스프링 부트. 스프링 부트 테스트 코드 작성 시에 AOP 부분이 AOP가
알려줘. 이렇게 하면 나오려나? 네, AOP 부분을 말한 거는 목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했을 거예요. DB의 상태값을 역등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체로 만든다. 이 부분 아시죠? 네. 그 목빈을 AOP가 동작시켜준다. AOP 방식으로 스프링이 생성해서 상태를 관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네, 그거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네. 예제 코드 나오네요. 이 실제 테스트 예제 코드거든요. 네. 뭐 나왔지? 아, 네. 그래서 네, 고립된 단위 테스트인데 스프링에서 제공해주는 에어피 기능으로 고립을 더 시킨다. 목이라는 객체를 주입해서 네. 스프링의 IOC 컨테이너가 어노테이션 목빈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으면 실행 시에 객체를 넣어놨다가 테스트 코드가 종료되면 객체를 반납하고 재실행 시에 또 다른 객체를 만들기 때문에 상태를 스테이트 레스하기 관리해서 역등성을 유지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면접에서. 아, 네. 네. 그 목을 관리해주는 라이브러리의 집합체가 이제 프레임워크인데 이 모키토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네. 얘가 얘는 지금 그냥 어노테이션 하나로만 목을 쓰는 방식이고 목이 여기는 목이 없네요. 목에 대한 예시는 없으면서 목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 조인 아, 포인트의 목. 여기 있네요. 네, 네. 네, 있네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쓰는 건데 얘는 그냥 딱 단건을 쓰는 거고 이 목을 부가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게 프레임워크가 모키토 프레임워크라는 건데 네. 나중에 저랑 테스트 코드 작성하실 때 모키토 프레임워크 쓸 겁니다. 네. 그가 제공해주는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 공부하시는 게 좋겠네요. 오늘 숙제로 내어드릴게요. 네. 오늘 숙제가 이 기획이 1번 이 숙제죠 이게. 네. 2번 숙제가 여기까지가 숙제구나. 헷갈린다. 2번 아이고 이거 왜 만든 거지? 이게 1번 숙제입니다. 2번 숙제가 기능 기능 이거, 이거는 뭐 따로 글 쓰지 마시고 공부만 해보세요. 네. 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기분 웬 댄이 제일 많이 쓰이는 키워드거든요. 네. 네, 이거 세 가지 위주로 여기도 써 있죠. 네. 어, 기분이 아까 있었는데 기분이 여기 있죠. 그리고 네, 이게 제일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 네. 다이나믹 프록시가 무엇인가요? 다이나믹 프록시란 우선 다이나믹 프록시 전에 프록시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프록시란 우리 프록시 네. 디자인 패턴 중에 프록시 패턴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냥 프록시 패턴을 말씀하시면 돼요. 거의 같은 말입니다. 네. 패턴이라는 게 그냥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의미예요, 거의. 네. 프록시 패턴은 무엇인가요? 어, 일단은 프록시는 대리인이라는 뜻인데, 어, 하나의 인터페이스 확장한 타깃 클래스가 있고, 타깃 클래스 대신에 프록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접근을 하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대리인을 그럼 왜 쓰죠? 대리인을 쓰는 이유는? 아이고, 대리인을 쓰는 이유는? 이게 빠졌네요. 제일 어, 이게 프록시를 쓰는 목적이거든요. 네. 그 객체 지향의 OCP 원칙, 개방 확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어, 상위 인터페이스 여 있는 하위 인터페이스가 변경되어도 인터페이스를 통해 호출하면 음, 유지 보수성을 지킬 수 있어서 그리고 네. 느슨한 결합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 완벽합니다. 네. 그 회사에서도 팀장님한테만 보고하면 되잖아요. 네, 그게 그 업무를 이제 지시하거나 이게 종합적으로 보고할 때 효율적인 구조거든요. 네,
네. 실장이나 이 위에 있는 사람들, 뭐 CTO나 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의 회사원을 다 일일이 보고받지 않고 팀이 한 20개라고 하면 20명한테만 받으면 되는 거죠. 전체가 1000명인데. 네. 네. 그래서 느슨한 결합상이라는 건 관리 용이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CTO나 사장 위치에서요. 네. 네. 좋습니다. 아, 그래서 다이나믹 프록시는 네. 그래서 이제 프록시는 아셨고 네. 질문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자면 스프링에서 다이나믹 프록시란 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질문에. 네. 프레임워크 단위에서 프록시를 설정해 주는 것인 것 같아요. 음, 그, 어노테이션 트랜잭셔널을 사용해가지고, 그, 동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은 할당해주는, 네. 맞아요. 그러면 프레임워크 단위에서 왜 프레임워크 단위에서 생성할까요? 가 어, 질문입니다. 네. 정보 은닉을 위한 캡슐화를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예시를 들었을 때는 이게 그 해당 코드를 다른 회사에서 원할 때 공개, 그러니까 그 특정한 기술을 공개하기 싫어서 제한을 네. 두었다. 이거였던 것 같거든요. 음, 요거는 네.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디자인 패턴 중에서 마지막에 했던 패턴이 뭐였지? 템플릿 콜백 맞아요. 패턴. 템플릿 콜백에 대한 설명인 것 같고. 네. 아이고, 있다. 네, 이거는 템플릿 콜백 패턴의 사용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이유는 네. 프레임워크 단위에서 왜 프록시를 이용해서 생성하냐면 네. 어, 사실 그 프레임워크를 쓰는 이유랑 똑같아요. 객체 라이프 사이클을 프레임워크에게 위임하여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하여 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스프링이 자꾸 객체를 관련다고 하지만 그 스프링이 관련된 게 아니고요. 스프링 내부에 있는 다이나믹 프록시가 관련된 거예요. 네. 근데 다이나믹 프록시가 관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다이나믹 프록시가 객체를 관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바이트 코드랑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문법인 거고 실제 책에서 CGLIB라는 내용 나왔나요? CGLIB. CGLI. 어, 이거, 다이나, 다이나믹 프록시 CGLIB. 책에서 나왔을 텐데 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스프링이 객체를 관리하는 정확히 좀 질문 이상했네요. 스프링이 객체를 관리하는 두 가지 방식. CGLIB랑 하나는 다이나믹 프록시인 거예요. 아, 어, 이 두 가지가 거의 보통 스프링 그 AOP 나오면서 2차 질문 정도에서 항상 나오는 기술 면접 질문이거든요. 네. 요거는 처음 들어보시나요?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그 제가 지금 설명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숙제로 하는 게 맞겠네요. 첫 네. 번째 입니다. 두 가지 방식. 얘는 중요해서 개발 블로그에다 쓸게요. 네. 정리해서 개발 블로그를 작성. 네, 이거 두 개입니다. 네. 그리고 팩토리 B는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팩토리 빈이 네. 아니라 프록시 팩토리 빈이죠. 네, 프록시 팩토리 빈, 프록시 팩토리 빈이네요. 네. 네. 그 컨테이너처럼 빈 오브젝트의 생성을 담당하는 빈 인터페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아요. 생성 부분. 그러니까 다이나믹 프록시는 실제 객체를 실행하는 부분이고 네, 생성하는 부분은 저 프록시 팩토리 빈인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그냥 그 뭐라 그러죠? 프록시 팩토리 빈이 실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제 어드바이스랑 포인트 컷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네, 각각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드바이스랑 포인트 컷. 네. 어드바이스는 무엇이고 포인트 컷은 무엇이다. 말씀해 주세요. 네, 어드바이스 먼저. 음, 그, 프록시 패턴에서 그, 그러니까 구현 클래스의 부가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 음, 담당하는 오브젝트였던 네. 것 같아요. 포인트 컷은 두 가지가 있는데, 메서드 매처, 그러니까 그, 메서드 매처 아니면 클래스 필터였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 혹은 메서드에 접근할 것인지 정해주는 오브젝트였던 것 같아요. 네. 어, 부가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오브젝트. 그, 어드바이스가 네. 데코레이터 패턴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그 스트림의 중단 연산처럼. 맞아요. 네, 데코레이터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데코레이터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포인트 컷은 언제 접근할 거지? 네. 정확하네요. 지금 정의가 정확해요. 네. 예시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리고 이 어드바이스 포인트 컷 말고도 어드바이저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이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드바이스 맞아요, 포인트 맞아요. 네. 컷. 그거 네, 아시나 물어보는 거였어요. 네. 아, 그리고, 어, 스프링에서 이제, 스프링 AOP를 실행하는 방식이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스프링 AOP 실행 방식이라고 검색해보면, 어, 실행 문법이라 쳐야 되나? 잠시만요. 실행 문법. 에스펙트 J. 네. 혹시 이 에스펙트 J가 뭔지 아시나요? 어, 책에서 아마 네.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 에스펙트 J.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네, 요것도 이제 스프링 AOP, 그러니까 이 방식이 스프링 AOP 방식이고, 사실 네, 스프링에서 AOP를 실행하는 방식은, 어, 이렇게 AOP에서 제공해주는 패키지로 실행하는 방식이 있고, 에스펙트 J라는 실제 다른 문법이 있어요. 네, 요거는 네, 숙제입니다. 오늘 숙제 좀 네. 많네요. AOP를 스프링 AOP vs 에스펙트 J의 특징을 비교하여 얘도 하는 김에 개발별로 같이 작성해 주세요. 네, 이거는 보통 많이 물어봐서 네. 지금 제가 일부러 중요한 것만 먼저 다 개발 블로그를 쓰라고 그러니까 이게 기술 면접에 나올 만한 법한 것들은 다 기술 블로그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무거나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뭐, 음, 네. 트랜잭셔널이 동작하는 원리. 순서. 트랜지셔널이 잠깐만요. 숙제가 아니라 여기 있다. 네. 트랜지셔널이 동작하는 원리를 설명해 주세요. 이거 진짜 면접 질문입니다, 그냥. 일단은 이게 네 가지 아니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필수적인 게 트랜잭션 전파를 어 인원 값을 파라미터로 설정, 그리고 그 제한 시간, 또 스코프 범위랑 리드 온리, 읽기 전용 등의 어노테이션 파라미터를 확인 후에
까지인 것 같아요. 그 네. 다음은 네. 잘 설, 맞아요. 책에서는 거기까지만 나왔네요. 전파랑 그다음에 파라미터를 확인 후에 AOP라는 거는 이제 다이나믹 프록시가 이제 이어서 하는 거예요. 다이나믹 프록시가 어 인터셉터에서 가로채서 포인트 컷이 있다면 실행하고 없다면 없다면 객체 실행 잠시만요. 없다면 애초에 트랜지셔널이라는 건 포인트 컷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위치예요. 포인트 컷 위치. 그러니까 어, 포인트 컷을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까지가 동작이 원리인 거죠. 네. 네. 트랜지션 전파 레벨이 나오는데 요건 이제 좀 길어져서 전파 레벨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파 어, 레벨부터 수업 시작. 네. 네.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 마지막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질문을 저번에 적어오라 하셔가지고 적어두긴 했었는데, 일단은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홈페이지 할 때 생각했던 거였는데, 네네. 경매 같은 경우에,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온라인 게임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 네. 아이템을 받았을 경우에. 네. 그러면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에 공유를 하는지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를 파티션 해가지고 공유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게임 DB랑 우리 웹에서 하는 경매 DB랑 같은 DB를 쓰냐가 질문인가요? 네, 제 생각에는 C++, C샵 같은 다른 언어로 사용하는데 이게 쓰긴 했었는데 DB는 공유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저거에 대한 질문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어, 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무책임하고, 언어는 도구일 뿐이고, 네, 만약에 DB에 대한 내용이 게임에서의 활용해야 될 내용과 플랫폼 경매 시스템에서 활용해야 될 내용이 스키마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하나만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요구사항이 다르다. 게임에서는 사용하는 경매 아이템이 속성값이 막 2차, 3차 뭐 무기 강화 레벨 이런 거 같이 더 스키마가 더 복잡하다고 하면은 DB를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첫 네, 번째 비즈니스 단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실제 경매 시스템에서는 성능적으로 이슈가 없지만 게임에서 막 실시간 유저가 MMORPG 같은 경우에는 10만이 넘어가는데 그때 DB가 같이 쓴다면 게임에서 모르고 나면 경매도 안 될 거잖아요. 네, 그런 예외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DB를 분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외 상황에서의 DB 분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관리적인 면에서 어, 보통 프로젝트가 분리되면 DB를 분리하는 게 맞아요. 이유는 영향도 때문이에요. 네, 뭐 당연히 이렇게 분리하다 보면 데이터 정합성 이슈가 생기겠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정합성을 유지하지 않는 것보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데이터가 정합성이 유지 안 하는 게. 네. 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관리적인 이슈로 분리를 합니다, 보통. 네, 답변이 되었나요? 잠시만요. 네, 이거, 네, 이거 DB 저번에 알려주셨던 게 이런 게 네.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거 다 아마 공부 못 하셨을 거예요, 많아가지고. 네, 잠깐만 봤는데 기억은 안 나고. 근데 여기에서 제 생각에는 파티션, 하나만 한다면 파티션 이거였었거든요. 네. 네, 근데, 어, 그러니까 만약에 제 생각에도 DB가 분리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우선 파티션이 아니라 복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방금 이 상황에서는 파티션은 네, 하나의 서비스에서 성능을 위해서 파티션을 하는 건데 지금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복제가 네, 맞습니다. 네, 복제가 맞고 그 다음에 질문이 DB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인가요? 네, 만약에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면은 아, 어떻게 접근을 네. 해야 되는지. 엔드포인트 URL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원본 DB, 마스터 DB가 아이고 영어 한번 바꿔주세요. 제가 바꾸겠습니다. 여기 일로 바꾸요.
마스터 DB가 IP가 192.168.1이라고 하고, 슬레이브 DB, 슬레이브 1 DB가 192.168.2. 1번은 게임이 쓰고, 뭐, 동기 처리를 통해서 1분 단위로 복제를 하는데 슬레이브 1에다가 얘는 경매, 경매 플랫폼 DB죠. 경매 플랫폼 DB를 쓴다. 네.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게임은 게임 서버는 엔드포인트 DB URL을 192.168.1로 하고 경매 DB 경매 저희 이제 백단 플랫폼 웹 서버 백단 서비스는 IP를 예로 두면 되는 거죠. 음, 그것보다는 뭐라고 해야, 네, 만약에 홈페이지에서 경매를 낙찰을 받았으면은 그 아이템이 게임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게 DB에서 DB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프로그램 DB 프로그램 DB 프로그램 이런 형식인지 아, DB에서 DB로 시퀀스, 네, 시퀀스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질문이 네, 잘못됐죠. 질문이 이거네요. DB를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아니라 네, 어, 경매 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경매 플랫폼에서 낙찰된 상품이 인게임 우편함까지 가는 시퀀스를 물어본 거죠?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질문하셔야죠. 네. 자, 그러면 경매 플랫폼에서 낙찰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낙찰된 프로덕트의 상태값을 뭐 낙찰된 프로덕트 DB 테이블에 프로덕트 테이블 1번의 상태가 낙찰이라고 하실 때 낙찰로 바꾸고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급을 해야겠죠. 게임 네, 서버한테. 게임 서버에게 요청을 하죠. 누가? 경매 플랫폼 DB가 요청을 네, 하는데 어떻게 요청하냐? 프로덕트 아이디, 그다음에 낙찰된 사람의 아이디를 넘겨서 요청하겠죠. 아이디. 네, 그래서 실제 게임 서버에게 응답을 받아야만 얘가 커빗되게 할 거예요, 보통. 안 네, 그러면 트랜지셔널로 예외를 발생시켜서 얘 낙찰이 안 됐는데 상태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까 내 질문이 이거네요. 프로그램 대 프로그램 DB네요. 네, 아, 네. 답변이 됐나요? 네, 이해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다른 것도 있긴 했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네. 하는 게 오늘 맞을 것 질문이 같아요. 많으신데 우리 채팅 프로그램 뭐였죠? 제가 채팅 프로그램 8개 넘게 쓰는 것 같아가지고 네. 플로우 아, 쓰고, 네. 플로에다가 왜 질문 안 남겨주시나요? 질문 어, 남겨주세요. 작성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네. 그냥 수업 네. 시간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네네. 아, 알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네,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그치만 너무 많다 보면은 이게 또 질문 다 답변하다 보면 수업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 수업 네.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면은 그냥 그때그때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숙제를 좀 많이 내어드렸네요. 제가 이틀밖에 없는데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끝내야겠네요. 잠시만요. 네. 아, 그리고 책 숙제를 안 내줬구나. 책 숙제는 우리 실장까지 읽었나요? 7장까지 읽어왔어야 되는데, 7장을 다 못 읽긴 아, 했어요. 그럼 7장 마저 읽으셔도 되겠다. 네, 7장 마저 읽기를 제일 먼저 해주시고 네, 얘가 0번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1번 도메인 해주시고 그다음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숙제 5개 해와가지고 5개 다 못 하셔도 돼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없으실 것 같네요. 네. 네, 최대한 해오시고 토요일 날 9시 반입니다. 이번 주는. 네. 약속이 있어가지고 30분을 제가 자꾸 수업 시간을 막 10분 단위로 변경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우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